혹시 유럽연합으로 무선 제품을 수출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 EU의 무선기기 지침, 이른바 RD가 전면 시행되거든요. 만약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요, 유럽 시장의 문이 그냥 닫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RD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숫자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2025년 8월. 이게 그냥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무선 제품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으로 정해진 마감일입니다.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 회사 제품, 과연 유럽 시장에 나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찾기 위한 핵심 단계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바로 그 마감일, 2025년 8월. 이 날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그 의미부터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레드의 보안 요구사항은요, 그냥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는 권고가 절대 아닙니다. 법적인 강제성을 가져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럽 시장에서는 아예 판매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와이파이 공유기나 블루투스 이어폰은 물론이고요. 스마트 TV, 스마트 냉장고, 그러니까 무선 기능이 들어간 거의 모든 제품이 이 규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단추는 어디서부터 꿰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설계 기반 보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품을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보안 기능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 제품 개발의 가장 첫 단계, 그 구상 단계부터 보안을 핵심 요소로 아예 내재화시키는 겁니다. 레드가 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철학이 바로 이거예요. 네트워크가 훼손되는 걸 막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또 금융 사기 같은 걸 방지하는 기능들, 이 모든 것들이 제품의 청사진을 그리는 바로 그 단계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첫째, 위협 모델링이란 걸 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제품이 어떤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수 있을지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미리 평가하고 예측하는 과정이에요. 둘째, 이 평가를 바탕으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통신 모듈의 취약점을 정확히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견된 그 약점들을 막기 위한 보안 기능들을 펌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직접 구현해서 넣어줘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정말 재밌는데요. 보통 기술 표준이라고 하면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IEC 62443-4-2 표준의 핵심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보세요. 접근 통제는 애드민이나 1234 같은 너무 뻔한 기본 비밀번호는 아예 없애라는 거고요. 데이터 기밀성은 만약에 해커가 데이터를 훔쳐봐도 절대 내용을 알 수 없게 강력한 암호화를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 가용성은요, 해킹 공격을 받아도 제품이 먹통이 되지 않도록 튼튼한 방어 체계를 갖추라는 뜻이죠. 어때요? 아주 직관적이죠?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품을 설계하고 만들고 팔면 그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RD와 같은 새로운 규제들은 이제 제품의 수명주기 전체에 걸쳐서 보안을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변화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과거에는 제품을 딱 판매하면 제조사의 책임이 사실상 끝났어요. 그 이후에 발견되는 취약점은 사용자가 알아서 할 문제였죠. 하지만 이제는 제품이 사용되는 내내 단종될 때까지 제조사가 보안을 책임져야 합니다. 즉,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 새로운 해킹 기술이 나와서 취약점이 발견되면 그걸 막기 위한 보안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제공할 의무가 생긴 겁니다. 이걸 하려면 두 가지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보안 위협이 발견됐을 때 신속하게 보안 패치를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는 취약점 관리 시스템이고요. 둘째는 이 패치가 해커에 의해서 중간에 변조되거나 가짜 파일로 바뀌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자 기기까지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보안 업데이트 메커니즘입니다. 이 보안 업데이트의 핵심 기술이 바로 디지털 서명인데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중요한 서류에 찍는 인감 도장 같은 거예요.
제조사만이 가진 아주 고유한 암호화키로 만드는 일종의 디지털 도장인 셈이죠. 이 도장이 찍혀 있으면 업데이트 파일이 위조되지 않은 진짜 원본이라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죠. 바로 규제 준수를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노력을 다 했다는 걸 과연 어떻게 공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것, 유럽 시장의 입장권이라고 할 수 있는 CE 마크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제품이 RED의 까다로운 보안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 증명의 핵심은 바로 문서화입니다. 어떤 보안 설계를 적용했는지, 어떤 테스트를 거쳤는지, 위험 평가는 또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 모든 과정을 아주 상세한 기술 문서로 남겨야 해요. 그리고 이 문서를 바탕으로 우리는 규제를 모두 준수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선언하거나 아니면 공인된 제3자 인증기관의 검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체크리스트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개발 초기부터 시험평가 기관하고 미리미리 상담을 시작하세요. 둘째, 당연하지만 내 제품이 RED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오늘 계속 강조했던 설계 기본 보안 원칙을 반드시 적용하시고요. 넷째, 관련된 표준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수명 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보안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5가지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 RED 규제를 단순히 까다롭고 귀찮은 장벽으로만 볼 게 아니고요. 유럽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본 규칙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논의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IEC 62443과 같은 국제 표준을 통해서 제품의 설계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단계에 걸친 보안 체계를 갖추는 것. 이것이야말로 2025년 8월 이후 유럽 수출을 위한 새로운 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안이 곧 품질이다. 이 한 문장이 새로운 시장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죠. 이제 보안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제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품질 요소가 된 겁니다. 오늘 레드 규제 준수를 위한 로드맵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요구사항의 기반이 되는 아주 핵심적인 표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ETSI EN303645라는 건데요. 과연 이 표준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남겨드리면서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